속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방금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출 받을 때 부당하게 낸 금액 건당 25만 원을 당장 내일부터 환급 시작합니다. 무료 대상자가요 7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환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무조건 공문 중심입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공문 보고 갑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보세요. 내일 보도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빨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세요. 자, 금융권은 12월 18일부터 내일부터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 할인 비용 총 1,796억 원, 건당 25만 원 정도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요약 먼저 갑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 채권 총 72만 건, 2조 6천억 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 원의 할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여러분께서는 이 국민주택 채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이제는 사업자예요. 그죠? 개인 사업자인데 여러분께서 예전에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업할 때 쓰려고, 나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잡아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요,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예요. 이게 의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하셨을 거예요.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는요 면제입니다. 면제. 예, 여러분은요 원래 면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은행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처리했던 분들이 법령을 미비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께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원래 매입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를 돌려주느냐면, 자, 이게 채권이잖아요. 보통은 여러분께서 매입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해버려요. 한마디로 여러분 채권을 산 다음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보통. 예, 동시에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이 이 국민주택 채권 대출 받았을 때, 담보대출 받았을 때 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팔잖아요. 채권을 내가 판단 말이에요. 만기까지 5년 동안 갖고 가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럼 팔 때는요 여러분 할인해서 팔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 샀는데 100만 원에 못 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에 판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럼 뭐야, 10만 원이라는 할인 비용을 여러분께서 부담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은요 생각해보세요. 매입 면제 대상인 거예요. 원래부터가 여러분은 채권 매입을 살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원들이 잘못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지도 않아야 될 이 할인 비용을 낸 겁니다. 그 금액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다? 한 사람당 약 평균 25만 원. 괜찮죠? 무조건 돌려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핵심 내용은, 여러분께서 개인 사업자로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에 나의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그게 약 72만 명이나 된대요. 대부분이 아마 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바로 팔았을 건데 안 내도 내야 되는 할인 비용을 여러분께서는 부담했을 거라고요. 이건 거의 뭐 100%입니다. 진짜 다 그렇게 하니까 관행적으로. 그러면 내지도 않을 돈을 냈으니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를 뭐요? 내일부터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얼마? 25만 원. 자,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셨죠? 그럼 난데? 딱 안 바꾸실 거예요. 내 얘긴데? 딱 이랬었을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런 거구나. 뉴스에서 봤을 때는 전혀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여정님이 설명하시니까 알겠네. 이런 겁니다. 자, 금융권은, 자, 계속 갑니다. 금융권은, 자, 내일부터예요. 환급 대상자 72만 명. 꽤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72만 명에 대해 총
1,796억 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 및 경과 이자. 이번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내지 않아야 될 할인 비용을 낸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낸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요? 이자가 붙습니다. 예, 경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더 받아요, 돈을. 그 무조건 돌려받아야 돼, 이건.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돌려주는 겁니다. 대상 고객은요, 18일부터 내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 5영업일 이내에 여러분의 통장으로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평균 25만 원입니다.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얘기예요? 신청해야지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환급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자 보세요, 개별 안내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하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래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유 참, 본인들이 잘못해놓고선 그 알아서 그거 해줘야지 말이야. 환급 신청을 하랍니다. 환급 신청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원스톱 서비스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대면 방식 확대 예정이다. 근데 이 공문을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영업점 방문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환급 개별 안내를 못 받더라도 여러분께서 일단 한번 내가 대상자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25만 원은 어디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 설명입니다. 제가 공문을 보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문이 제일 정확합니다. 뉴스 봐도 잘 몰라요. 대충 설명하잖아요. 내가 해상된지 대상된지 모르잖아. 그리고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무조건 공문 중심, 여정은 무조건 정확성. 그렇기 때문에 공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개인 사업자고 과거에 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내 사업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자고요.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각 은행에 가셔서, 내가 해당 은행에 가셔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이제 5영업일 이내로 뭘 들어온다? 여러분께 약 건당 한 25만 원 정도가 여러분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됐죠? 이제 시간 되실 분들, 여러분 시간 뺏지 않아요. 나는 해당된다 하신 분들 이제는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갑니다. 예, 추진 배경부터 공문을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그렇기 때문에 요약 설명 드렸고 대상자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해당된다 하신 분들은 쭉 보고 해당이 안 된다 하시면 영상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뺏지 않습니다. 자, 추진 배경 들어갑니다. 자, 일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할인 비용을 부담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돼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받는 분이 있단 말이야. 자, 부동산 저당권 등 설정 등기 시 채권 체육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의무예요. 사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등기 시 하는 거거든요. 이 저당권 등기 시에 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는 내가 이제는 소유권 이전할 때, 내가 이제 등기 칠 때, 보통 내가 이제는 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내가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 칠 때 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의무인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은 개인 사업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국민주택 채권 뭐래요? 매입 면제 대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이 안 내야 될 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지금 요 설명은. 자, 매입 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아니 이거 은행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예? 아니, 법무사가 그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무사나 금융회사들도 보통 우리가 부동산 살 때는 무조건 매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 저당권 설정했을 때에 그냥 우리 아파트 사듯이 그냥 똑같이 해버린 거지. 원래 개인 사업자는 뭐예요? 면제인데.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법령인지 부족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금융권은 고객이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 할인 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다. 아니, 고객이 착오로 매입했나요?
아니 개인 사업자들이 뭘 어떻게 알아? 은행에서 하라는 돈 했을 뿐인데. 안 그런가요? 되게 웃겨 이거는 말이. 고객이 착오로 매입하면서 뭘 착오야 착오기. 은행에서 하라니까 한 건데 은행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아니 개인 사업자 이 저당권 설정하는 거요. 담보대출 받는 거는 매입 안 하셔도 돼요. 국민채권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웃겨요. 이건 웃겨. 아무튼 이 말은 아무튼간에 뭐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 자 아무튼 계속 갑니다. 아니 환급 한대 아무튼. 자, 차고 매입 규모 및 환급 예상액.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는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약 2조 6천억 원을 매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건당 19만 원 정도. 그러니까 19만 9천 원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를 부담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근데 이제는 여기 보면은 환급 신청을 통해서 평균 25만 원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내아들 20만 원을 낸 거예요. 할인액을. 그런데 뭐예요? 25만 원을 왜 돌려주냐? 5만 원 정도는 뭐예요? 이자. 여러분이 안내해야 될 돈을 냈으니 그동안 이제는 이자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에 대한 부분 해서 평균 한 25만 원 정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고 매입 및 환급 예상 규모 여기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환급 관련 주요 통계 와볼게요.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많은 분께서 이거 그러면 1금융권만 되냐 그랬을 텐데 보세요. 금융업권별 환급의 비중은 상호금융, 그죠? 52%, 새마을금고 포함. 상호금융에서가 정말 많아요. 그죠? 안 받을 돈을 여러분께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은행이 32%, 저축은행이 9%, 여신점은 6%, 보험도 0.3%. 무슨 얘기예요? 전 금융기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사업자 대출 받았을 때에 여러분께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금융기관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업종별 나오고요. 도소매업이 한 20% 차지하네요. 숙박 음식업이 7%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이건 보고, 자, 환급 대상 고객 중요하죠. 환급 대상 고객. 자, 근본 환급 대상은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환급 대상은요.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그죠? 여러분 소상공인이니까 개인 사업이겠죠? 중소기업도 돼요, 여러분. 자, 개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에, 자, 최근 5년 이내입니다. 사업 용도로, 이거 중요해요. 사업 용도로 대출 받으면서요. 개인 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개인 자금 쓰려고 부동산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고 뭐 이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대출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임. 보세요. 매입한 후 매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까 설명드렸죠? 보통 국민주택 채권을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할인을 해서 90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루어져요. 보통 관행적으로 매입한 다음에 매도합니다. 채권 계속 갖고 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입한 후 바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할 때는 할인해서 매도한단 말이에요.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해서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매입한 후에 90만 원에 할인해서 매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는. 그럼 10만 원이 여러분이 낸 거죠. 예, 그죠? 이 10만 원 안 내도 되는 걸 냈다는 걸, 그거를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대상자입니다. 이게 대상자. 예, 되죠? 그러면 명확하게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됐죠? 자, 계속 갑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가 5년짜리거든요, 이게. 5년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보통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이다 보니까 만기가 있어요. 이게 5년짜리인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 이제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매입한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쭉 갖고 가는 분도 있어요, 사실. 이거 그냥 쭉 만기가 5년짜리니까 5년 동안 그냥 갖고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보세요.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경과한 거야, 그냥. 예, 매도 안 하고 그냥 경과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매입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샀다는 거, 이 채권이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한다. 이거 증빙을 하면은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증빙은요, 신분증 필수고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이게 그 등기 칠 때 이거를 법무사들이나 은행에서 줘요, 보통. 여러분 서류 한번 잘 뒤져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이제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매입 영수증이 분명히 거기에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서류에. 그래서 이 매입 영수증을 갖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예, 가장 깔끔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는 5년이 지난 거라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매입 영수증, 채권 매입 영수증 갖고 오면 이 처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시고요. 자, 환급 절차는요. 일단 잘 보십시오. 대출 취급 금융회사는 12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내일부터예요. SMS 이제 문자로 쏘는 겁니다. 또 일관 안내해요. 전송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 여러분께 문자가 갈 겁니다. 잘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또 스팸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스팸 하시는 분들이 이게 여기서 나오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참 문자로 보내면 이게 피싱 그 나쁜 놈들이 이걸 또 활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절대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고객은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자에서 오는 링크는 무조건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 아무리 그게 정말 은행이라 하더라도 클릭하지 마세요. 웬만해서 그거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링크 잘못 클릭하면 그냥 뭐 핸드폰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전담 창구, 한마디로 은행 가라 얘기예요. 은행 가서 직접 문자 안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어떻게 권장하냐면 자 이거예요. 자 내일부터 문자 갑니다. 여러분께 당신이 이제는 이 채권 매입 했기 때문에 매입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할인에 대해서 할인 금액에 대해서 이제는 뭐 환급해 줍니다. 이런 이제 문자가 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링크 같은 거를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그 문자를 가지고 은행 가란 얘기예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공문에 써져 있습니다. 공문에. 클릭하지 말고 대출 취급한 금융회사 전담 창구. 그러니까 은행 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 이게 맞아요. 예, 정부가 말한 얘기가 맞습니다. 이대로 하시는 걸 저도 권장드려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고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영업점 방문하셔야 됩니다. 환급 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 금액 확인 가능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은행의 경우는요.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은행이야. 그러면 가까운 우리은행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이런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그 은행, 그 조합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돼요. 다른 조합 가서 가시면 안 돼. 내가 대출을 실행했던 그 조합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야. 예를 들어서 뭐 1금융권 내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럼 내가 대출 취급했던 지점이 아니라 다른 은행 가도 되긴 되는데 공문에 나중에 나와요. 이게 공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예, 같은 은행이라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내가 대출 받았던 그 은행 있죠. 그 은행에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1금융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영업점 모든 은행 다른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다른 은행 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다른 지점 가면. 그래서 내가 대출을 실행했던 그 은행 가시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공문 뒤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거 중요하죠. 별표 3개 치겠습니다. 보세요. 다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어. 내가 내일 올 텐데 난 안내 문자 받지 못했는데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대상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환급 가능하다. 관련 증빙이 뭐래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그죠? 이게 있으면 끝입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대상자 말씀드렸죠? 나 대상자인데 그럼 문자가 안 왔어. 근데 난 대상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자가 안 와. 그러면은 빨리 이 매입 영수증 찾아보세요. 대출 실행했을 때 거기에 껴져 있을 겁니다, 보통. 호치켓으로 이렇게 찍어져 있거나 껴져 있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자,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공문이 끝납니다. 환급 계획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콜센터 안내번호 요거 잘 보십시오. 자, 전담 창구 안내입니다. 전담 창구 안내. 자, 이걸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전담 창구예요. 환급문의 채권 매입 비용 환급문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 은행 있으면 캡처 딱 떠갖고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상한데 여러분 자꾸 낚이니까 피싱이 낚여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문은 여기서 끝나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받고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영상이 길어졌으니까 지금 20분이나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의 주시면은 제가 그 보고 나서 내일쯤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여러분께 이제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 번 시간 뺏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주일입니다. 일요일인데 17일이거든요. 아니, 이게 공문이 오늘 나왔어요. 방금. 예, 금융감독원에서, 아니 뭐 얘네는 일요일날 쉬지도 않나 봐. 약간 주일날 안 쉬나 봐요. 아니, 이게 토요일날 나오거나 금요일날 나왔으면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때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했을 텐데, 오늘 이거를 딱 오늘 날짜로 사실 오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또 일요일이지만 또 주일이지만은 여러분께 또 카메라에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경제평론가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뭐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제가 이제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뉴스에서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뭔지를 모르시거든요, 대부분이. 이게 뭐 은행에서 하라 그러니까 매입했고, 그 매입했으니까 매도한지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경제평론가다 보니까 뭐 쉽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방송에서 하듯이. 그래서 그 여정이길 다행이다, 저는. 그래서 되게 뿌듯합니다, 솔직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제가 좀 뿌듯하고, 그래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뭐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되게 뭐랄까요, 자긍심을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저의 또 끈끈한 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상자이신 분들, 그리고 내일 문자가 아마 가서 받으신 분들, 여러분 꼭 그 환급 잘 받으셔서 여러분 25만원, 그러니까 약 25만원이거든요. 예, 평균 25만원이니까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금액마다 다르겠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평균 한 25만원 정도, 대상자가 꽤 돼요. 75만 명이면은 꽤 많이, 사실 왜냐면 5년치거든요. 이게 5년 동안 했던 거를 이제 돌려주다 보니까 꽤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문자 받으신 분들은 꼭 환급 신청하시고, 여정 가족님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제가 우리 여정 가족님 꼭 환급 받으십시오.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공문으로 보여준 거고, 은행에서 내일 이제 아마 여러분께 연락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돌려받아야 돼요, 무조건. 이런 거 하라고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도와드리려고. 예전 같았으면 아마 뭐 법무사 찾아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은행 가서 또 전화해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드릴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오늘 여정 가족님도 오늘 주일이고 일요일인데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주일이라서 오늘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들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꼭 보시기를,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좀 깁니다. 왜냐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 이해를 해야 여러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은 좀 다시 한번 또 돌려보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셔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하셔서 내일 꼭 여러분 은행에서 환급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네요. 그죠?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